건강기능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합니다. 네,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브로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명태균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진술이 조금 기존의 주장들과 약간 좀 결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관련해서 별로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지민 변호사님. 이게 본인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강혜정 씨죠. 그 얘기하고도 많이 다른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국감 때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저는 사실관계는 본인이 알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좀 피해 나가기 위해 지금 본인 보석 상태예요. 재판 받는 와중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달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렇다고 하면 굳이 그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다 까보겠다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게 아닌데 국민의힘 의원들 상대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금 모르겠어요.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어떤 특성을 전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검에 소환돼서 나가서 했던 조사 내용을 번복하는 진술을 오늘 법정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럼 법정 진술이 더 우선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법정을 지금 이거 윤석열, 김건희 씨의 여론조사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오늘 정언했고요. 그리고 이제 강혜경이죠. 강혜경 이 조퇴를 막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전화 왔다고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정언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무죄라고 저는 확신했고요. 아마 강혜경 씨가 좀 이게 저는 약간 과장이 있은 게 아닌가 이런. 또 얘기를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법정 진술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네, 근데 박지민 변호사님 얘기대로 처음에는 이제 울분에 차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까봐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을 바꿨을 개연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물론 어떤 물증을 따져봐야 되는데 물증이 없을 때는요 선서하고 정언한 게 그게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자기 죄를 피하기 위해서 번복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옛날에 있잖아요. 그때 오히려 저는 거짓말 과장했을 가능성이 많다. 검찰에서는 아무리 거짓말해도 죄가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선서하니까 진실을 밝힌 대로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 씨는 원래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안 나갈 것처럼 다시 얘기하다가 오늘 다시 나갈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다르긴 달라요. 공천에 이제 개입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오늘 재판 부분이고 오세훈은 서울시장 관련된 부분이고 국감에서 했던 얘기들을 봤을 때는 다 어떻게 보면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안 간다고 했을 때는 안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경의 변화가 좀 일어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심경의 변화가 너무 잦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된다. 분석이 안 되고 좀 즉흥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마음이 약간 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인식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보는 게 명태균 씨 측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오세훈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미워해요. 제가 변호인 통해서나 들어보면 그래서 아마 특검에 나가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발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서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재판 왜 이게 자기도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여론조사 13번을 해줬다. 그러면 이게 오세훈 유죄면 본인도 유죄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으로 공격되는 내일 가서는 공격하도 또 이게 나중에 법정 가면 또 말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근데 김한정 씨인가 하는 분이 3천 얼마인가를 내고 여론조사 실시한 건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건 꼭 뇌물이나 이렇게 안 되고 그냥 자기는 돈 받고 한 거고 김한정 씨와 오세훈 시장이 처벌받는 방식으로 진술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그런데 돈 받고 여론조사 했다면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이 안 되잖아요. 네, 정치자금법 어쨌든 처벌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을 미워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정치자금법에 주고받은 사람이 같이 처벌돼 그냥 주의되거든요. 돈 안 받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돈을 준 게 오히려 정당 대가를 주면 정치자금 받은 게 없잖아요. 김한정 씨가 처벌받는 거죠. 제 얘기는 그건 어쨌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세훈 시장은요. 김한정 씨가 그렇게 절대적인 후원자 알긴 아는 사람이지만 그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전혀 몰랐대요. 오세훈 시장 성격에 돈을 대신 준다?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절대 진짜 깨끗한 분 아닙니까? 오세훈법 하면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내일 대질 조사가 끝나면 특검에서 이제 결심을 할 것 같아요. 뭐 대질 조사라는 건 마지막 조사인 거거든요. 예. 특검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오세훈 진술, 명태균 진술 안 맞으니까 맞추려고 대질을 부른 거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저는 그 이후에 뭐 영장 청구라든지 뭐 등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불리하게 얘기합니다. 영장을 누굴 청구한다는 거예요? 오세훈이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서울시장이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보기 기소도 저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알았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팽팽해서 중간으로 제가 뭔가 합의점을 못 만들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 씨가 샤넬백 2개는 받았다. 그 진술을 최근 번복을 하고 근데 그라프 목걸이는 안 받았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거 DNA 감정 요청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그 말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도 어제 사설로 이걸 비판을 했더라고요. 또 드러난 김건희 거짓말 이게 끝인가라고 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 이제 변화된 전략 그리고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처음에 이제 그 부인했던 거는 뭐 100번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게 우리가 피의자 입장이 돼 보면요. 누구나 자기 사건에 부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관해 돌려주는데 나중에 너무 과도한 비난이나 비판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부인했다가 뭐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뭐 자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목걸이는 저도 모르겠어요. 상처로 보면 2개 받을 때 하나 받을 가능성도 많은데 네. 그런 이제 뭐 DNA 감정이든 한번 해보고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다 받았다 한들 이게 법적으로 거의 무슨 죄가 되느냐. 민간인이잖아요. 결국 이 대통령이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대통령은 진짜 깨끗한 이런 거 받으면 분노해가 아마 거의 뭐 이혼하자 했을 겁니다. 뇌물 받으면 엄청나게 화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몰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뭐 부인이 선물 받은 거 아닙니까? 직무 관련성을 또 따지지만 공범이 안 돼, 뇌물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범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시인을 한 걸로 보여요. 계속 부인을 하다가 받았던 거 사실관계 부분이거든요. 범죄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준 사람 있고 물건 나왔고 그러고 뭐 줬다고 하기도 하고 다 하는데 본인만 안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받았다는 것만 인정을 했는데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라든지 뭐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고 말씀처럼 공직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만 인정한 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석 청구를 할 때였어요. 그때 요 얘기를 했거든요. 보석 청구하면서 나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보석 청구 좀 인용해달라. 뭐 그런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뭐 비판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예전에 반클리프 목걸이는 그것도 안 받았다, 빌린 거였다, 모조품이었다 이런 얘기하다가 서희건설 쪽에서 자수하니까 다시 또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진술인지 여전히 의문을 갖는 시민들이 더 많은 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이 범죄는 부인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 과도한 비난이 오니까. 그런데 뭐 증거가 너무 인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굳이 김건희 여사만 너무 비판할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누구도 자기 사건이 자기 죄를 자백할 이런 의무는 없잖아요. 우리 헌법의 대원칙도. 그래서 뭐 저는 정치적 비판할 수 있지만 또 이게 법리는 법리대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법리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또 하나 새로 보도가 됐는데 그 공예품 대여 관련해서 저 궁을 방문하고 나서 왕실 공예품 9점을 이제 전시 대통령실 뭐 전시 목적이라는 이유로 김건희 씨가 결국 이제 빌려갔는데 정확히 어디 전시됐는지는 기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유적지나 이런 궁에 이제 11차례 뭐 9차례 뭐 본인 직접 뭐 있고 더 많겠죠. 그냥 드러난 것만 그 정도인데 더더군다나 또 명성황후 그 거실인가요? 침전인가요? 그것도 방문했고 급기야는 중요한 이걸 9점을 빌렸습니다. 혹시 가져갈 수 있나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가져가라 할 수도 없는 거 줄 수도 없으니까 대여를 해가 갔는데 나중에 파면되고 한참 후에 돌려줬던 걸 그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이게 너무 이렇게 역사라든지 이런 걸 좋아해서 이런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유적을 저도 계속 이게 불국사를 제가 한 2번인가 3번 가고 더는 안 가거든요. 그래요. 네. 그냥 저 애들하고 한번 가고 네. 제가 어릴 때 한번 가고 네. 석굴암 네. 더 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많이 가고 거기 있는 물건을 공예품을 또 가지고 오고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23년 3월 5일에 건천궁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3월 6일 날 이거를 이제 국립유적본부에 연락을 해서 빌려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 9점인데 이게 진품은 아니지만 보통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분들이 제작한 제염품이라서 그렇죠. 일반은 이게 거의 비매품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귀한 거고 전시 목적이라고 했는데 국가 행사 시에 전시 목적이라고 했는데 파면될 때까지는 돌려주지는 않았다. 이런 건데 뭐 제가 보기에 이게 국가 주최 행사에 쓰지 않았으면 조금 이게 부적절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제품이지만 개인적으로 집에 갖다 놓고 본인만 쓰면 안 되죠. 그건 저는 부적절하다 보지만 그러게 대여가 가능한지 물어봤고 이걸 처음부터 뭐 절도를 하거나 몰래 훔쳐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여한 거는 마저니 언젠간 돌려주겠죠. 이번에 파면이 됐지만 임기 끝나도 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을 하지만 이걸 범죄라고 하긴 어렵다. 대여가 돼서 대여를 표시하고 왔잖아요. 그냥 몰래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걸 범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대여면 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끝날 때까지 쓰려고 퇴임식까지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방에 인테리어로 놔두려고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촛대 이런 거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해. 좀 함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궁중에서 쓰던 것들을 되게 좋게 여기나 봐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는 뭐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확인 안 되지만 예컨대 뭐 배우자 집무실이 있다면요. 영부인 집무실 거기 썼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아마 관리청에서는 대여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사우디 왕자 있잖아요. 네. 빈살만 무하마드. 네네네. 빈살만 이분이 관제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사들들도 관제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 공예를 좀 보여주는 이것도 행사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회를 하면 허가 받아서 가져와서 대통령 관제 자체가 국가 의전 행사하잖아요. 외국 원수들 오면 같이 만나고 그 좀 이해해주면 안 됩니까? 참 이럴 때 보면 서 변호사님 이해심이 되게 넓은 것 같은데 넓으세요. 글쎄요 이게 좀 저는 약간 잘 이해가 안 미묘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이후에 이제 의혹이 이제 국감통해서 확인이 된 거니까 이후에 필요하면 수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서정욱 변호사님 지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유튜버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라라는 타인의 발언을 전했다가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단호히 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좀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더라고요.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뭐 저기 말로는 이게 해명을 해요. 뭐 반은 농담이다. 반은 농담이다. 네. 그러기에 누가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를요. 한번 이게 인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공식적으로 자기가 그러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실제 뭐 현상금을 걸거나 뭐 나무에 묶어놓고 뭐 이러거나 이런 거는 진심은 아닐 거다. 근데 조금 이게 반농담이고 남의 말을 인용했지만 그러게 또 전한길 씨 그 지명도나 그게 영향이 있잖아요. 그 점에서는 조금 이게 이거 오버했다 생각 들어요. 뭐 제 생각에 화면 내렸잖아요. 이미 다 내렸어요. 그러고 그냥 좀 사과 해명하면 뭐 되지 않을까? 이걸 뭐 음중 단호히 조치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뭐 그냥 입국 금지 하겠다는 건지 뭐 구속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서로에게 사과하고 내리고 대통령실도 조금 관대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뭐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비자금이 뭐 1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한 거. 그러니까 그 다른 방송이 더 많이 했어요. 그건 사실 핑계라고 봐야죠. 네.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본인 유튜브고 이 전한길 씨 유튜브가 채널이 뭐 엄청 구독이 또 많은 분이 보고 있다고 알고 있으면 그걸 책임지고 아마 유튜버들 뭐 서정욱 변호사님도 유튜브 하고 계시지만 그걸 다 법적인 책임 자기가 지는 거거든요. 그 발언을 해가 누가 들었다고 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말이고 저는 이거는 정도를 좀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잘했습니다, 봐줄게요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단호하게 한다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좀 다시는 좀 이렇게 안 하게 하려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고 전한길 씨도 본인이
유튜버 구독자도 많고 이러면 좀 책임감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소 불편하지만 표현을 좀 약간 인용을 하면 방송에서 전한길 씨가 어제 저녁에 만난 어떤 회장님께서 이재명한테 10만 달러만 걸어도 나설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분이 죽이라는 뜻은 아니고 잡아와서 남산 꼭대기 나무에 묶어두고 밥을 줘야 된다고 되게 재밌는 얘기였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누구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누구든 요즘은 이제 뭐 화나면 그럴 수 있다. 총사 죽이는 이런 얘기들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이 큽니다. 전한길 씨는 매우 많은 사람이 보잖아요. 그 형사처벌을 각오해서 벌금형을 각오하고라도 조회수를 올려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한길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해서는 상당히 초연한 사람입니다. 네. 팁도 제일 많이 주고 식당 가도 왜 그러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데 이제 좋은 풍자가 있으니까 그냥 순진해서 인용한 거지 뭐 그런 아주 잔머리 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제 그러지 말라라고 좀 한번 영상 편지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해주시죠. 뭐 그냥 뭐 자기가 잘 이제 삭제했고요. 네. 하니까 뭐 이런 거는 좀 제 생각에 또 국제 문제잖아. 네. 미국이잖아요. 네. 조금 자제하면 어떨까? 제가 나중에 카톡을 하겠습니다. 네.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해보죠. 한동훈 대표가 이번 주에 계속 그 이재명 대통령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는 다소 음모론적이다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 요 표현들, 요 공격은 어떤 맥락으로 저희가 파악하면 될지 이건 박진 변호사님부터. 일단 계엄 얘기를 저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끼리를 생각 뭐 얘기한 그 말대로 계엄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지금 지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된 게 계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런 측면에서 정무적 감각은 많이 없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으면 그 계엄 막은 거라고 생각했으면 오히려 뭐 정의신문 같은 데 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할 거라는 좀 뜬금없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계엄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재판 재개하면요. 네 가지 이야기했잖아. 네. 판사 탄핵, 그다음 중지법, 헌법재판, 그리고 이제 그 법률 개정. 거기에 계엄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재판한 데서 계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서정훈 변호사님도 없다 하는데요. 오버했다 봐요. 아까 제가 네 가지 조치에 계엄은 없습니다. 계엄 없다. 서정훈 변호사님도 없다고 하고 하잖아요. 서정훈 변호사님이 그 아주 올곧잖아요. 아시잖아요. 한동훈 대표님, 서정훈 변호사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 맞아야 되고 정치적 의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가십 정도도 안 되는 얘기가 되고 국민의힘한테는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제 민주당 쪽에 각을 세우려다 보니까 이제 오버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정치 메시지는 좀 의논을 하거나 고민을 해가지고 던져야 돼요. 계엄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서정욱 변호사님이었습니다.